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전기 일본 사신이 머물던 동평관 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조선전기에는 이 일본 사신들이 서울까지 오게 되면 이들을 위해서 마련했었던 숙소가 바로 이 동평관이 되겠습니다. 이 가져온 물건을 진상을 하고 이에 대한 답례품을 받아서 가던 이 동평관이라고 하는 곳이 임진왜란 때 소실이 되면서부터 일본 사신 자체가 이 서울로의 상경을 불허하게 됨에 따라서 더 이상 이 동평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 전기에 일본 사신이 머물던 이 동평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이 덕수중학교 자리이니까 을지로 사가 근처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곳에 지금 이런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동평관이 마련된 이유는 뭘까? 그 이유를 이렇게 추적해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중구 인현동, 이가와 예관동, 충무로 사가에 걸친 마을이 되겠는데요. 이곳에 일본 사신이 머물면서 이곳이 일본인 타운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관이 있는 곳, 그래서 외관골, 외관동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었고요. 후에 이름이 예동, 예관골, 예관동, 오늘날의 이 예관동이라는 지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이 일본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마을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로서는 이런 도로와 관련이 깊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제강점기에 이 예동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쓰여지기도 했었고, 또 이곳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타운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소위 사쿠라이초라고 하는 지명으로도 이렇게 불려졌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당시 조선시대의 대로와 관련이 깊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 제1로에 해당되는 것은 의주로가 되겠고요. 이 압록강이 종점이 되는 이 길이 한양에서 의주까지 이어지는 이 길을 의주대로라고 불렸었던 것이고, 당연히 중국의 사신도 이 길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마지막 고개 길이 바로 이 무학재가 되겠죠. 그래서 무학재 너머에 사신을 마중하기 위한 영은문이라고 하는 지금의 독립문 자리에 이런 문이 존재하게 되었었던 거고요. 이들이 마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숭례문을 거쳐서 태평관이라고 불렸던, 지금 남대문 가까이에 있는 이곳에 중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숙소가 마련이 되었고, 오늘 태평로라고 하는 도로명도 여기서 유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또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평해로가 되겠는데요. 함경도 지역으로 가는 이 길은 특히 이 경흥대로라고 불리웠던 이 길로서 특히 여진으로부터 오는 이런 사신들이 이 길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것이 서울 가까이 있었던 역이 바로 이 노원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대로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흥인지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흥인지문 가까이 이 자리에 이들을 위한 숙소가 마련이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북평관이 되겠고요. 현재 한양도성 박물관 건너편에 이 표지석을 통해서 그 당시의 북평관 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조선시대의 6대로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동래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위 영남대로길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들어오는 길은 일본 본토로부터는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대마도를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 제포, 부산포, 연포라고 하는 이 3포를 통해서 일본인들이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이 한양으로 올라오는 이런 다양한 루트가 마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 한양으로 들어서가는 길목에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한강나루, 광나루, 이런 나루를 통해서 한강을 건너서 서울로 진입을 하게 되고, 이 서울로 진입할 때 중심을 이루게 되는 건 당연히 이 당시에는 광희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이 당시에 사평나루라든지 아니면 두묵계,
이 뚝섬, 나루 등 다양한 루트, 이 한강을 통해서 건너는 길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두모포라고 불렸었던 지금의 옥수동 일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서울 동쪽의 첫 번째 나루터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이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대마도 정벌에 나섰을 때의 그 바로 출발이 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두묵계였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마도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나라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조선 통신사가 또 이를 거쳐서 가는 그런 길목상에 있다 보니까 결국 이 일대 광해문 안쪽 지역이 조선 전기의 일본 사신이 머무는 동평관이 이 자리에 위치할 수 있었던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에 들어오는 외국 사신들을 위한 태평관, 북평관, 동평관의 위치와 그 당시의 도로망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